핵심 가치 23가지 질문 들어가며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있다. 1963년생들은 올해 평생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코로나19를 겪은 사람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온라인 중심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은 물론 중장년들과 고령의 시니어들도 변화하는 세상에서 제 역할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와 그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것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 것인지도 중요해졌다. 비대면의 온라인 세상이 열렸다. 이 책은 23가지의 질문을 통해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목표다.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31년 2개월이 흘렀다. 기자 천연병 시절에는 오대양 사건이 큰 충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검으로 발견된 이 사건은 사건 기자의 정석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당시 장례식장을 찾은 국회의원이 유족들에게 배지를 뜯기고 당황하던 모습을 현장 기자로 쓴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고인이 된 조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여의도 광장을 숲으로 만든다는 소식을 담당 공무원에게 듣고 변화란 이렇게 오는 것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나를 자문해 보게 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기자로서는 드물게 사회복지사 1급을 딴 것은 확실히 잘한 일이었다. 곧바로 사당동 순복음대학원대학교 1기로 입학해 3년 과정의 목회학을 공부하고 청상으로 늙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2008년에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현직 기자로서는 최초로 교회를 개척한 일도 의미가 컸다. 동료 기자들은 평일엔 기자, 주말엔 목사님이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회 개척은 허용하지만 헌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내가 기자가 되고 가장 잘한 일은 발달장애인 청년 음악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과를 낸 것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동성 행동으로 조회 시간에 줄에 서 있지 못하고 쏜살같이 어디론가 사라지던 박혜림 씨의 어머니가 고등학생이 된 딸이 플루트를 불고 있다며 어렵게 배운 연주 실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요청을 하던 때가 2011년이다. 그때 영종예술단이 만들어졌다. 그 당시 공항철도 계양역 광장에서 도원결의를 하듯이 모여 장애인 예술단 창단에 힘을 모은 비올라 연주자 백승희 씨의 어머니와 색소폰 연주자 박진현 씨의 어머니는 지금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국민일보 정년 퇴임식 날 5명의 국민 엔젤스 앙상블 단원들과 어머니들이 자리를 빛냈다. 모처럼 만난 단원들은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아는 체를 했다.
40여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정창교 유튜브의 주 소비자들이 바로 5명의 단원이다. 운동을 할 때도 영상을 보고 댓글도 달아주는 고마운 이들이다. 나는 올해 국민 엔젤스 앙상블 단원들과 50여 곳에서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국민 엔젤스 앙상블 단장을 내려놓은 뒤에도 계속 만나게 된 것이다. 비올라 연주자 백승희 씨와 바이올린 연주자 김유경 씨가 함께 무대에 서기로 했다. 플루트 연주자 박혜림 씨와 첼로 연주자 유은지 씨도 함께 연주에 나서게 된다.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문화예술령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원하는 곳에 찾아가 색소폰 연주자 박지연 씨가 멋진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게 된다. 국민 엔젤스 앙상블과의 현역 마지막 오차는 새벽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숙직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난 뒤 새벽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나와 허기진 배를 채우던 여의도 양지탕 집에서 했다. 대파를 듬뿍 넣었다. 단장의 정년 퇴임식을 위해 아침도 먹지 않고 행사에 참가한 박혜림 씨가 밀가루를 먹지 않아 5kg을 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나이 60에 광야 같은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제1장 신문기자에서 전자책 작가가 되다. 1. 전자책 작가를 만들어준 경험. 정솜결 50대 꿈성장방의 방장 정솜결 멘토는 블로그 수익화 4주 과정 1주차 과제 멘트 중에서 핵심 가치와 관련해 나에게 23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한 문장으로 나를 표현하라는 것이다. 답변은 조력자였다. 갈등의 현장을 즐길 줄 알고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런 태도를 말한다. 판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골칫덩어리가 해결되는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 인내하고 용기를 내는 나는 조력자다. 내가 바로 명품이다. 나보다 10년 젊은 정솜결 멘토는 블로그 수익화 4주 과정 1주차 때 이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31년 2개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지원하는 저술 활동에 집중했다. 방일영 무자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2001년 부부공조로 펴낸 우리 아이가 눈을 맞춰요 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시에 도입된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아동 보조 교사의 도입 과정을 담았다. 기자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기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책을 내게 된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저술 지원에 선정된 한올림 출판사의 마이너리티의 희망물에는 정창교의 통합교육 정보교육센터를 운영한 결과 제2의 언론재단 언론인 홈페이지 커뮤니티 부분 은상을 수상한 사례 등을 담아 2004년 펴낸 것이다.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7년 양소원에서 펴낸 차별 없는 세상은 교육부가
특수교육 실무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전국에서 6만 5천여 명의 국민들이 서명한 국회 청원을 비롯 KBS 제3라디오 출연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 현장을 집대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2011년에는 관훈클럽 신형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정사회를 위한 문화복지라는 책을 이화출판사에서 책을 펴냈다. 지금은 쿠키뉴스 사장이 된 후배가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한 뒤 한동안 책 출판을 중단하고 장애인 예술가 양성에 몰입했다. 오픈 톡방을 하세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올 때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300명이 넘어가면 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럴 때 초심이 필요합니다. 내 마인드가 중요해요. 수정하거나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가 살아나려면 인격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은 입소문이 중요합니다. 만나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별 10개짜리입니다. 정솔결 멘토는 별 10개짜리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그녀는 변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 환경, 시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았던 내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벽 기상이 가능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정성결 멘토는 흔들리는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로 배움, 성장, 소통, 공감을 본질적인 것으로 특정했다. 그는 핵심 가치에 대해 블로그에 매일 1일 1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비영리 인간단체의 모금가로서 투명성을 철저로 뽑았다. 둘째, 자존감이 약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시스템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계를 키워드로 뽑았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을 핵심 가치로 정리하게 됐다. 온라인에서는 저것도 수익이 돼? 라고 하는 그런 게 수익이 되기도 합니다. 정솜결 멘토는 블로그 수익화 월 50만 원이 어렵지 않다며 이 같은 말을 내게 건넸다. 나는 오픈 톡방을 열었으나 홍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픈 톡방 이름은 5080 지식산업 소통 플랫폼이다. 현재 11명이 가입되어 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미쿡 언니였다. 그는 오픈 톡방을 알려줘야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블로그 댓글을 남겨서 나를 깨우쳐 준 여인이다. 그녀도 1963년생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어서 동병상련을 느끼며 글쓰기 모임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글쓰기 모임을 위해 오전 5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 그때 일어나 멤버들과 대화를 나눠서 알게 된 인물이다. 1963년생 미쿡 언니가 오픈 채팅방 첫 고객이 됐다.
온라인은 외국에 있는 교포들도 참여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어릴 때 특별히 잘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어릴 때 특별히 잘했던 일은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중 상태를 누군가에게 설명한 것으로 이야기 솜씨를 발휘하곤 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고향 동네 우물가에서 멀리서 온 막내 이모에게 산밑에 장두감이 잘 익었다고 말한 것도 나였다. 장두감은 대봉감을 말한다. 숙제를 하다 보니 솜결 멘토의 또 멘토인 안현숙 멘토로부터 오픈 카톡방에 500명을 모은 솜결 멘토가 잠시 수업 중에 화제가 됐다. 솜결 멘토는 약 800명의 오픈 톡방으로 성장시킨 상태다. 솜결 멘토는 2023년 3월 6일 오픈 카톡방의 인원이 500명을 넘어섰다. 1인 지식 창업의 신지식에 눈을 뜨는 과정에서 안현숙 멘토의 방에서 목표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컸다. 솜결 멘토는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이다. 왕초보에게 블로그를 가르치는 초보 강사로 그를 선생님으로 모시게 된 거다. 그런 솜결 멘토가 가야 할 길을 저만치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표대 같은 인물이 된 것이다. 300명에서 500여 명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부방장을 하면서 1:1 수업을 통해 무자본 창업이 실제로는 많은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2023년 3월 6일 솜결 멘토의 멘토인 안현숙 멘토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왕성하게 오픈 카톡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확인하는 호사를 누렸다. 이날 내 카톡방에는 한 명이 새로 들어왔다. 멀지 않은 날에 내 오픈 카톡방도 300명을 넘어설 것이다. 나는 그때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를 부방장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핵심가치 완성을 위한 2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기자생활 31년 2개월의 경험은 사실관계를 따져 순식간에 정리하는 것을 잘 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프레임 글쓰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부터 써내려가는 글쓰기에 능숙하다. 여러 번 고쳐 쓰기 하는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내거나 동요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갖게 된 것도 장점이다. 메모에 능하고 기록을 중시하는 성향 덕분에 글쓰기에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안현숙 멘토는 1인 지식 기업가의 돈벌이가 엄청 크다고 말한다.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카카오톡과 오픈 채팅방에 사람을 모아 돈을 번다는 것이다. 안현숙 멘토의 핵심 가치는 열정, 몰입, 집중, 끈기로 요약된다.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유행시킨 한 30대 1인 지식 기업가는 수천억 원을 벌 수 있게 된 힘이 집요함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자책 노하우.
정솜결 멘토는 블로그 수익화의 1주차 과제로 5번째 질문을 던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자신의 장점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성실하다는 점이다. 끈질기게 무엇인가를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나의 장점이다. 대학 동아리 후배가 내게 한 말이 있다. 형이 그렇게 오랜 기간 신문사에서 버티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 말을 한 후배는 동아리 후배와 결혼을 한 뒤 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2011년 6월 영종예술단을 만들었다. 장애인 문화예술을 이끌면서 그해 10월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을 설립한 설립자이기도 하다. 주무과청에 신고하면서 2013년 1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거듭나는 데까지 역할을 했다. (2014년에는) 일본의 재단법인 민들레의 집 하리마 야스오 이사장과 옥갑에 따로 민들레 집 사무국장, 중국의 장어용 장애인 잡지사 부편집장, 한국의 방귀 당시 대통령직 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성실함이 밑바탕이 됐다. 당시 나는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 또 한국, 중국,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루면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예술의 중요성을 공유하게 됐다. 국제교류에 참석한 인사들은 장애인 예술가들은 국제교류 통로 위에서 소망을 표현할 수 있고 기쁨을 말하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며 굳게 닫았던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이런 표현을 했다. 방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종예술단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다.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 영종예술단은 취업이 어려운 자폐성 장애인, 또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 청년 예술인들과 그 부모들로 구성된 음악단체다. 피아니스트가 꾸민 자폐성 장애 아들이 있는 정창교 기자가 주축이 되어 2011년에 설립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방치되고 있는 재능 있는 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발표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단원은 50명 규모로 매년 10차례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다. 방 의원은 또 2013년 11월 16일 아리랑 TV에 영종예술단을 소개하는 30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코리아 on the New Horizon이 180여 개국에 방영되었다라는 설명도 했다. 방 의원은 2014년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은 꿈꾸는 마을이 대표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성실함이 만든 결과였다. 기자 출신 하리마 야스오 민들레이 집 이사장은 한, 미, 일 장애인 예술의 현재를 보여주는 전시회가 2012년 9월 한국의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렸는데 일본에서는 나라의 아트센터 하나, 또 미국에서는 오클랜드에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작품이 전시됐다. 이렇게 소개했다. 주제는
다른 독특함이다. 각각의 특이성이 중시되고 그 특이성에 대한 존경심과 경의가 부각됐다. 이렇게 역설했다. 이때의 경험을 성실하게 각인시킨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2019년 4월 국민일보소가 언론사 최초로 발달장애인 청년 연주자 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회사는 겸직 발령을 통해 국민 엔젤스 앙상블 단장을 맡도록 했다. 사장이 직접 참여한 첫 번째 공연을 시작으로 연 20회 이상의 공연이 추진됐다. 올해는 비영리 민간단체 꿈꾸는 마을의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지원 사업에 파트너 강사로 5명이 참여한다. 앞서 2022년 9월 발달장애인 청년 미술작가 9명은 대기업 현대엔지니어링에 취업했다. 올 3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인천대공원 앞 오솔 갤러리에서 장애인의 달 기념 벚꽃길 그림 전시에서 9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G갤러리에서 첫 전시회가 열렸다. 꿈꾸는 파랑새들의 존재가 이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건 역시 성실함의 결과가 빚어낸 선물 같은 것이었다. 2022년 12월 LH 인천본부 3층 갤러리에서의 전시를 할 때는 관객들이 줄을 지어 관람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부 관계관이 줄을 지어 관람하는 그 모습을 보고 10년 만에 장애인 예술 현장에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에 늘 관객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나만의 스토리에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를 찾는 방법. 이상하게도 우리는 성공담보다는 다른 사람이 고생한 이야기에 더 크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고생이 더 유용하다. 백만장자 메신저 143쪽에 등장하는 이 말을 내가 겪었던 문제 중 고객이 감동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31년이 넘게 중앙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고 평생 직장을 누리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에 있는 공립대 출신이라는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주요 대학 출신들과 당당하게 겨루며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는 자랑이 되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는 새로운 팩트를 챙기는데 익숙하고 누구에게나 질문을 던지는 신들린 듯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던 것도 버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 내가 극복했던 문제 중 고객이 공감하거나 용기를 얻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사투리가 남아있지만
서울말을 비교적 잘 구사한다는 점이 폭넓은 취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됐다. 이렇게 답변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 현장에 난이도가 높은 유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수교육 실무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실행에 옮기고 정부 정책 과제가 결정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도 기념비적인 업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내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주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2001년 우리 아이가 눈을 맞춰요. 2004년 마이너리티의 희망 노래, 2007년 차별 없는 세상, 2010년 공정사회를 위한 문화복지. 이런 여러 권의 저서를 쓴 것이 기자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11년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을 설립한 설립자라는 점, 또 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지 꿈꾸는 사람들을 201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통권 33권을 펴내는 그런 끊임없는 저술 활동을 해온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됐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영종예술단은 2015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2018년은 취재기자 중 유일하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추고 언론인지 중 가장 많은 장애인복지 분야 기사 작성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부포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2019년부터 2020년에는 인천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개해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공로로 인천시장상을 받게 됐다. 실제로 2019년 4월 국민일보사가 발달장애인 연주자 5명을 고용해서 국민 엔젤스 앙상블을 만들도록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013년 1월 정년 퇴임 때까지 기자직 수행과 함께 단장 역할을 맡아서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평생 직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2022년 9월에는 코로나19로 파산한 디자인 회사에서 실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5명, 또 지역사회에서 직업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명의 미술작가, 이렇게 총 9명의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들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방식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성과는 2012년 꿈꾸는 마을이 주도해 만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연구회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이 시발점이 됐다. 또 다른 질문. 내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주요 교훈은 무엇인가? 답변. 2014년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해다. 동시에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린 의미 있는 해였다.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사업으로 아시아 문화예술 국제 세미나를 기획했다. 2014년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 교류는 이 행사가 가장 주목받았다.
일본의 민들레이 집 사례가 발표됐다. 중국 잡지사 장화영 부편집장의 중국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영종예술단의 사례를 비롯한 다양한 사례가 거론됐다. 발표자들은 한국, 일본, 중국을 오가며 지속적인 세미나를 열자고 입을 모았다. 아직도 미완의 숙제가 되고 있지만 북한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또 다른 질문. 내가 성취한 것 중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가? 2011년부터 3년간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 초대 대표이사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출범시켜 기부금 단체로 성장시키면서 한국모금가 협회의 정회원으로 참여해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영역이 10여 년 동안 성장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신뢰할 만한 결과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독자 여러분. 장애인 공연 현장에 30명 이상이 구경하지 않는 그런 것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2022년 9월 인천경제자유협정 G갤러리 전시회를 계기로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9명의 전시 현장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낸 것도 탁월한 성과다. 정부가 올해 장애인들의 예술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꿈꾸는 마을에서도 네이버 쇼핑몰에 꿈꾸는 파랑새들을 입점시켰다.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판매를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질문.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은 무엇인가? 답변.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예술가로 활동하도록 음악 분야와 미술 분야의 롤 모델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가정에서 부모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세상의 호기심에 짓눌려 아파하면서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례도 다양하게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견한 장애 청년들이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10년 이상 이 일에 매달려온 사람들의 공로가 크다. 전자책의 효과. 장애인 체육 분야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일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되고 있다. 문제는 문화예술 분야는 2년 이상 일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심지어 시립장애인 예술단을 보호작업장으로 만들어 놓고 수억 원을 써가면서도 아직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목격이 되고 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밴드도 3년 만에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번아웃을 호소하면서 무너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 성장시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량에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서 즐겁게 사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공동체가 동네마다 골목마다 세워지고 주민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기부 활동으로 견고한 지역사를 만들어낸 독일 사회의 교훈을 우리도 곁눈으로만 보지 말고 정면에서 다루어야 할 때가 됐다. 50대, 60대, 70대가 몰려드는 인터넷 건물주 지식 창업. 실패한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첫 강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일을 하게 한 멘토에게 감사한다. 그 첫 순간이 없었으면 연봉 2억 4천만 원을 받는 성공한 업글쌤도 없었을 것이다. 업글쌤은 2023년 2월 3일 인터넷 공개 강의에서 이 멘트를 남겼다. 인터넷에서 실패가 성공의 최대 무기라는 것을 증명해낸 40대 남자가 등장했다. 그의 이야기가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도 지루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강의 시간을 놓쳐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콘텐츠를 열었다. 밤 12시부터 꼬박 3시간을 듣고 내가 한 행동은 크몽에 전문가 등록을 한 것이었다.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기하기만 하다. 그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실패자였다. 경매 강의를 듣는 수천 명 중 한 명이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모아 투자한 해외 주식도 부동산도 실패였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멘토였다. 말더듬 증상으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 실패의 경험을 강의해 보라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자신이 준비한 원고를 겨우 읽고 끝낸 강의는 놀랍게도 뜨거운 반응으로 나타났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앵콜 강연이 이어졌다. 그렇게 첫 강의를 하고 난 뒤 그의 말더듬 증상은 사라졌다. 어린 시절 지독한 말더듬 증상으로 왕따로 살았고 학교 성적도 꼴찌에 맴돌았던 그였다. 학교 도덕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책 읽기를 지시받은 뒤 더듬거리는 책 읽기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두운 시간을 보낸 그였다. 뒤늦게 마음을 잡고 공부한 결과 상위 3%의 성적으로 인서울에 성공했다. 그는 이공계 출신이다. 같은 과 친구들은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현재 중간 관리자 신분이어서 사회에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은 1년 과정의 수업에 참여해 제2의 업글쌤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의 표현대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샘물이 데워주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강에서 주목받은 것은 전자책이었다. 전자책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몽에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는 영역을 선점할 경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가 실제로 자신의 전공이 아닌 틈새 분야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담은 전자책과 영어 관련 서적이
훌륭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늘어났다. 인터넷 강의는 인터넷 학원으로 연결됐다. 업글샘의 인터넷 학원이 급성장한 것은 유튜브 때문이었다. 영상 제작 방법에 대한 관심자들이 많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는 연봉 2억 4천만 원 수준의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다. 업글샘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틈틈이 영혼으로 지식 창업해서 1,000만 원 벌기, 이른바 틈영지 단톡방에는 1,187명이 모여들었다. 어제 강의를 듣고 지식 창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본금 영혼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수익을 얻는지 알게 된 천하무지하던 1인인데요. 여태 난무하던 블로그와 여러 SNS로 돈 버는 법이라는 어그로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이 이야기합니다. 그 어그로만 끄는 내실 없는 강의를 한 방에 없애버리셨어요. 자격증도 그냥 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존의 생각을 확 바꾸게 되었어요.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진 이 시대에 정말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나도 댓글을 달았다. 고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행동이다. 첫 번째 한 행동이다. 밤을 새워 강의를 듣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한 뒤 우선 크몽에 들어가 전문가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크몽이 뭔지도 몰랐다가 이번 강의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됐네요. 전자책이 이렇게 훌륭한 파이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을 잡게 됐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엄청난 성장을 한 것도 귀감이 됩니다. 온라인 학원이라는 개념도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실패가 오히려 훌륭한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롤 모델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이해이 됩니다. 이 글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중물 디노클레스 단톡방 1,008명에게 공유됐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온라인으로 세상의 각종 경제 활동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일이 60대의 나에게는 버겁기도 하다. 각종 단톡방에 가보면 60대부터 80대까지 실버 계층의 참여가 엄청나다. 세상은 분명 변하고 있다. 실패 경험을 이유로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인생을 역전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자책의 독특성. A는 과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말이 없는 것은 그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스스로 친구들을 따돌리는 것이었다. 혼자 골목을 배회하며 감나무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땡감을 닦다 따먹다 목이 메어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대학교 1학년 교련 시간에 후일 군인이 된 친구는 그에게 학교에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속으로 수없이 많은 말을 되뇌긴 했지만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림책을 갖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조난영 박사가 줌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한 강사 스쿨에서 물었다. 어릴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다는 말이 나왔다. 그녀가 또 물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고. 지금은 남 앞에서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발표를 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 말이 없는 어린이를 만나서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어린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훌라댁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따다가 바다가 있는 인근 도시의 시장에서 팔기 위해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서 어린 아들이 끄는 리어카를 밀었다. 다리를 건널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33살에 청상이 됐다. 시골 작은 소읍에서 사는 것이 버거워 도시로 가서 한 일은 호텔을 청소했다. 도시로 나간 뒤 아이들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남편이 죽은 해 태어난 막내 아들은 혼자 사는 여동생에게 맡겨야 했다. 그렇게 7, 8년이 흘렀다. A는 고향을 떠난 어머니가 일하는 도시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여전히 어머니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취방을 얻어 생활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A의 학비를 주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너무 피곤해 졸다가 아들에게 줄 학비를 놓고 내렸다. 그날 나중에 군인이 된 친구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한 뒤 조금씩 말수가 많아졌다. 동아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에 후배 여학생은 A의 성장기를 듣더니 자신도 어렵게 살아왔는데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A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 학회장 선거에 나가 보기 좋게 뽑혔다. A는 단과대학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이끌었다. 그를 위해 단축 마라톤에 나가 끝까지 달려준 D가 1등 공신이었다. 그때는 잘 몰랐다. 조난영 박사는 빨간 모자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숲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주인공이 빠른 길로 간 이유가 아빠가 올 때 집에 있고 싶어서 한 아이의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세상으로 떠난 아버지의 부재에 이어 사회생활 20년 차의 삶을 마감한 어머니의 부재는 참으로 많은 절망감을 안겨줬다. 큰 이모는 이제 기댈 언덕이 없는 과와 다름없는 A가 불쌍하다고 했다. 큰 이모는 4명의 아들들을 키우면서도 학교를 가지 않는 날 버스를 타고 찾아오는 A를 위해 홍시를 남겨줬다가 꺼내주던 어른이었다. 고아와 가부가 아닌 가족 형태에서도 가족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거부당한 자녀들이 가족 소통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부모 권력에 짓눌린 아들에게서 조현병이 나타나고 딸에게는 거식증이 나타난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여성이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견해가 거식증을 유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어느 날 부부가 메모만 남기고 외출을 했더니 변화가 찾아왔다.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5시간 외출했더니 자녀들이 스스로 조현병과 거식증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전자책을 온라인 지식 플랫폼에 등록하게 된 이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노마드가 대유행하고 있다. 나의 강점을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가? 비영리민간단체 꿈꾸는 마을 모금 기획자로 음악과 미술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가상 갤러리를 만들어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그림과 NFT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울 수 있게 됐다. 나는 어떠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낼 것인가? 쓰디쓴 고통을 이겨낸 그 달콤한 성장을 보여줄 것인가? 상반기 중에 종이책과 전자책 공저, 내면의 평화를 열어주는 열쇠, 화해와 용서를 발간하게 된다. 원고에서처럼 과묵한 성격의 어린 시절을 보낸 저자가 과묵한 성격을 가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거나 보낸 사람을 만나 그가 스스로 말문을 열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싶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 있는 4차 혁명 시대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참여하고 나도 성장하고 참여자들도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 2023년 1월 26일 오후 9시부터 1시간 40여 분 동안 진행된 현직 IT 컨설턴트 BC의 13차 특강 디지털 트렌드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14세기 흑삭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문학 부흥기를 맞았다는 건축학과 교수의 유튜브 발언에 공감을 한 뒤 강의를 들어서인지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는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140여 명의 참여자 중에 이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실리콘밸리에서 연 첫 번째 행사는 놀랍게도 레인보우 페스티벌이었다. 성소수자를 다양성의 하나로 보고 이를 포용했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항구 도시가 등장해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제시됐다. 디지털로 세상을 바라볼 때 신 중심의 사고가 약화되고 신 대신 나를 중시하는 생각이 지배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사람인지 정의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이다. 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다. 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봤다. 2006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명예기자 연수 당시 만난 청각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떠올랐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이 여학생은 학교에 가는 대신 남의 집 옥상에서 하루 종일 숨죽여 시간을 보내다 기가를 하곤 했다. 그에게 변화가 온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메일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이 생기면서였다. 간밤에 메일을 주고받았던 친구들과 등교하면서 눈맞춤을 하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지는 듯한 짜릿한 순간이었다. 강사로 나선 나를 그 여학생도 알아봤다. 그녀는 수어를 배우지 않았다. 어머니가 구어를 배우도록 했기 때문이다.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그녀를 위해 다른 강의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 말을 했다. 그녀는 디지털 트렌드 시대에 적응하고 있을까? 나는 그날 장애인 고용 이슈와 기사 작성에 대해 강의했다. 블로그 장애 없는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자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소통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 언론재단으로부터 커뮤니티 부분 은상을 받은 직후인 2006년 4월이었다. 장애인 고용 문제는 장애인 복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재활을 통해 해결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장애인 문제는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특수교육 교사들이 장애를 가진 제자를 시설에 안내하는 것이 최상의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한 뒤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종이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방송을 막론하고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 시점이다. 바로 사회통합의 이슈다. 분리교육 위주의 시대에서 통합교육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세상이 변화됐다. 당시 직접 취재한 기사도 사례로 제공됐다. 전국의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육교사 11명이 12일째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기추가 주목된다. 24일 전국장애인 교육권연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굴 및 조기 교육뿐 아니라 성인기 장애인들의 평생 교육에 대해 외면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학령기 아동뿐 아니라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근거로 교육부 안으로 이달 중 교육부총리에게 보고한 뒤 관련 단체와 전문가,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 인천, 경기, 경남 등 전국 11개 지역의 장애인 부모들과 특수교육 교사들은 교육부총리의 책임 있는 발표를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무기한 당신 농석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주에서 올라온 장애아동 어머니 정수님 씨가 장애자녀 2명과 농성을 지키다 탈진해 기양했다. 인천에서도 장애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양승은 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1일 만에 탈진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운증후군 딸을 둔 서경주 씨 등 다운증후군 어머니 3명도 23일부터 장애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는 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생명을 건 단식 농성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특수교육권자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교육부 안이 재정과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없을 경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장애 자녀들이 계속 커가는데 국가계약은 중장기 계획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책 어떻게 쓸까? 아니, 전자책과 유튜브가 융합된 유튜브 전자 영상은 어떻게 만들까? 장애 학생에 대한 이슈 현장에서 기자가 갖고 있는 도구를 활용해 노트북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킨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페이스북의 자전거 사고 이후 고관절 골절로 78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다는 사실과 2023년 1월 30일 정년 퇴임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당시 교육부 투쟁 현장에서 만났던 박인영 부모활동가는 애쓰신 보람을 느끼시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서울 지역 부모운동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지금은 서울 강북구의 살림을 정리하고 고향 서산으로 내려가 안살림을 맡아 생활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딸과 동행하면서 또 다른 장애인들을 돌보는 전문가로 변신한 아내를 지원한다. 설날 윷놀이를 하기 위해 나무 조작을 다듬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려 근황을 알렸다. 대학생 기자 63명에게 나는 자신이 선 자리에서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기사로 퍼올려 달라고 제언했다. 나는 사례를 제시했다. 미 볼티모어 소재 존스 호킨스 병원의 부설 케네디 크리거 센터는 한 사람의 뜻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고 제시했다. 1937년 의사 한 명이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해 센터를 열고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가게에서 태어난 발달장애인으로 인해 장애 문제에 대해 눈을 뜨면서 거액을 기부해 1967년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센터가 운영된 사례를 직접 미국에 가서 취재한 경험을 소개했다. 크리거는 비즈니스맨으로 자신의 가정에 발달장애인은 없지만 다른 장애보다 발달장애인을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액을 기부해 오늘날의 케네디 크리거 센터를 가능하게 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곳에서는 TV를 보는 장애아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고 병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들을 연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의사가 결정하는 컴퓨터 보조과 관련 기구는 환자에게 무료로 보급된다. 이곳은 7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애틀란타에도 같은 기능을 가진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 8월 13일 케네디 크리거 센터의 유전인자 검사 시대에서는 장애아와 장애아 부모의 유전인자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임신 중에 검사를 할 경우 장애아를 유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후에 검사한다는 기본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음식물을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발달장애의 경우 주 1회 검사가 진행된다. 어린이 병동에는 0세부터 21세 사이에 장애 환자 1,400명가량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400명가량은 병원에서 의뢰받은 환자들이다. 편식 치료부터 자리 결단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익히는 등 중도 장애아들에게 재활 훈련을 시키는 일도 한다. 컴퓨터 보조학을 이용한 언어치료실은 말을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장애아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것을 찾아줌으로써 장애아가 생활하는 데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동원한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어를 아는 장애 아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표현하도록 돕는 데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커다란 버튼을 누르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보조기구도 있다. 이 보조기구는 음성 인식이 가능해 어떤 내용도 소리로 들려줄 수 있다. 지능이 낮은 장애아들에게 적합하다. 대신 단어를 읽을 줄 알고 문장을 이해하는 장애아에게 사용하는 보조기구는 매우 비싸다. 비싼 장비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장애아에게 지급되기도 한다. 장난감 닭의 경우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아들에게 어떻게 갖고 노는지를 알려준다. 장애가 심한 장애아들은 머리나 무릎에 장난감 닭을 부딪혀 소리가 나게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취재진이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 아동이 직원 3명의 도움을 받아 보조기구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부모와 함께 복도를 신나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농부들은 치료교육을 싫어하는 장애아들에게 재미있게 놀면서 치료교육 효과를 보는데 자주 쓰인다. 이곳에서는 환자 가족의 방문을 지원하는 전담 홍보요원 제도가 운영된다.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가족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연 2회 사회 지도자와 비즈니스맨들을 초청해 기부를 받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이 센터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을 조기에 병원에 찾게 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를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려 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케네디 크리거 센터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 볼티모어에서 재미교포 여성 시각장애인의 도움으로 찾게 된 케네디 크리거 센터는 기업체와 민간이 손잡고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복합공간을 만든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볼티모어 직업재활센터는 미 사회보장청 시각장애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라 에드워드 씨가 77년 6월 입소해서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처음으로 접한 곳이었다. 미국 50개 주 중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 9곳에 설치되어 있다.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펀드를 많이 제공해 몽고메리 카운티 장애인들에게 사용 우선권이 주어진다. 자원봉사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음성 해설자를 둬 시각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장애인들은 먼저 적성 검사를 받는다. 18세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부모 역할을 하는 곳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 장애인에게는 부모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 훈련시켜준다. 이때 보조공학이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직업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는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직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능력에 따라 음식점에서 일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주정부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나무 심고 풀을 뽑는 기능을 일으켜 운동장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지원한다. 이 센터는 능력에 따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몇 개월을 정해놓고 훈련을 끝내지는 않는다. 장애 종류와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직업 환경을 제공한다. 허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나 행동이 산만한 학습 장애인 등이 마네킹을 놓고 350시간 동안 머리 자르는 훈련을 실시한 뒤에 1500시간 동안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컴퓨터 보조공학센터에는 약시자를 위해 스크린을 3배가량 크게 보게 하는 보조기구를 비롯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팩시밀리가 있다. 전신마비 장애인들을 위해 소리만으로 상대방을 호출할 수 있는 보조기구도 있다. 그런 보조기구가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전신마비 장애인을 고용해 보조공학센터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가 전해주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고용을 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학생 명예기자들에게 선진국 대학들은 장애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아주 유용했다. 2005년 8월 18일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자리 잡은 조지 메이슨대 컴퓨터 보조공학센터에는 한양대 경영학부 학생 4명이 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시스템을 겨나가고 있었다. 이 센터는 이 대학의 헬렌 켈러 센터 부설기관으로 이 대학 전체 학생 2만 8천 명 가운데 헬렌 켈러 센터에 등록된 장애 대학생 3천 명 중 컴퓨터 보조공학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다. 이 대학 헬렌 켈러 센터는 뇌성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이 대학 특수보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2학기부터 강의를 맡은 정유선 박사와 같은 분야의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옥승훈 연구원 등 한국인 2명이 학내외 전문가 50여 명과 함께 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대학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대학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에 갈 수 없는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이 대학의 대학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계기가 돼서 3년 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 및 중도의 사고가 나 장애인 된 성인 등 3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13명의 장애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정부 보조 없이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되기 때문에 학비가 일반 학생의 배가량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대학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학생들에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배운 학문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졸업 후 고용주가 됐을 때 장애인을 채용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쓰거나 전화기를 사용하는 방법, 집안에서 화장실 수도가 터졌을 때 대처하는 훈련, 캠퍼스, 극장, 레스토랑, 은행을 이용하는 훈련, 성생활이나 운동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대학 측은 월 1회 오프라인에서 부모들을 만나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평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장기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들도 향후 장애인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통합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위와는 상관없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왼손만 쓸 수 있는 장애 학생이 사용하는 키보드,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마우스, 손으로 만져서는 작동이 안 되고 키보드를 눌러야 작동되는 보조기구,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버튼, 특정 키에 1초 이상 머무르면 활자가 입력되는 보조기구, 눈동자를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가 작동되고 깜빡하면 클릭이 되는 보조기구. 컴퓨터 보조공학의 담당 여직원 크리스틴이 15분가량 자신의 음성을 기계에 인식시킨 뒤 98%가량의 정확도를 유지하며 작동하는 보조기구도 선보였다. 이 대학의 법대에 재학 중인 목 아래 부위가 마비된 장애 학생은 과제물을 낼 때 자신의 음성을 인식시켜 출력하는 방법으로 대학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있다. 비장애인도 글씨 쓰는 것이 귀찮을 경우 음성 녹음을 한 뒤 기계에 연결하면 문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보조 기구도 놀라웠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말을 할 때마다 수화로 통역하는 인터넷 인간이 나와 청각장애인에게 실시간으로 수화 통역을 해준다. 교수의 목소리가 그대로 수화로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 학급에 통합된 청각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덜어줄 뿐 아니라 청각장애 학생의 음성이 교수에게 전달되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라도 컴퓨터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보조기구는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자신이 입력하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기 때문에 글자 한자를 읽어주고 문장이 끝나면 전체를 읽어준다.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서를 점자로 읽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험을 볼 때도 교수가 문제를 보내오면 점자로 시험을 보게 보조기구를 작동해 문제지를 제공한다. 책을 읽어주는 보조기구도 있다.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편집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이 스캔을 할 때 책을 똑바로 넣었는지까지 인식해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장애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기구도 있다. 그림을 이용해 단어를 고르게 하고 문장으로 연결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해주며 자주 이용하는 단어를 저장해두고 사용자에 맞출 경우 쓰기가 더욱 편하다. 조지 메이슨 대 헬렌 켈러 센터 옥수군 연구원은 이용자들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공학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정보화대에 입상한 장애 학생들이 찾아올 때 미 동부 지역의 컴퓨터 보조공학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이다. 전자책 쓰기. 전자책이 제공한 동기부여.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는 모두를 긴장시킨다.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의 삶을 역으로 추적해 그들의 가족을 만나보고 현재 직업생활을 하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기사화하는 것은 시사점이 많다는 사실을 대학생 기자들에게 들려줬다.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운 증후군 딸 조이를 키우며 장애아 가족에게 전문적인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이 선교의 김홍동 목사는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의 기초 이론이 되고 있는 성경적 장애관으로 2000년 미시시피주 리폼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장애아의 아버지다. 그를 만나기 위해 취재진은 2005년 8월 19일 LA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하이랜드 스프링 캠프장에 찾아갔다. 2001년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던 두 다리 없는 한국계 미국 장애인 애덤 킹을 한국에 소개한 애덤 킹, 희망을 던져라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11월쯤 한국에서 출간될 장애인 인식 개선 도서 집필에 몰두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느라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았다. 캠프장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뒤 LA 교육국 소속의 순회교사로 활동 중인 케빈 마 씨의 주도로 캠프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 목사를 기다리는 동안 조이 선교의 공동사역장인 김진희 전도사를 만났다. 김 전도사는 전신마비 장애인 조니 에릭슨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운 증후군 아들 김바울 군의 사연을 소개한 뒤 미 전역으로부터 일회 편지와 성경 구절이 적힌 메모 등을 5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장애아의 어머니다. 아들의 학교 교육을 위해 3년간 학교를 더 다닌 뒤 내년에 졸업할 예정이다. 김 전도사는 특히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한인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그룹홈 운영 자격을 받아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성인 장애인들의 공동생활 과정을 꾸리고 있는 인물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현상이 없어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방 한 개에 한 명씩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최대 6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1:1 보조가 이루어진다. 김 전도사는 장애인 사역이 동정이나 케어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사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프에는 휠체어 장애인 출신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장양숙 의원이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을 보기에 같은 달 17일 방문한 ARS 센터에서 카운슬러로 일하는 임명희 씨와 댄시 리 씨도 참가해 캠프의 질을 높였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때 김 목사가 나타났다. 미주 복음방송의 프로그램 사랑의 징검다리를 진행하는 전문가답게 목소리가 좋았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핵심 역량 확인 방법.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가치 있는 곳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핵심 가치를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성, 투명성, 몰입, 공동체, 소통을 키워드로 한 생각을 점검한다. 올 3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인천대공원 앞 오솔 갤러리에서 발달장애인 청년 작가들의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의 재능을 찾고 독특한 그림을 생산해내고 이를 유통하는 일이 즐겁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을 가질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들의 그림이 신축 건물에 걸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 키워드는 발달장애인 예술품 소비 확산이다. 투명성도 핵심 역량 중 하나다. 공익단체의 기부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집행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도 부합한다. 투명성이라는 신뢰가 형성돼야 모금이 활성화된다. 집중력도 핵심 역량이다. 발달장애인들의 예술품을 널리 알리는 일을 위해 유튜브 채널에 정창교 유톡스타를 운영하고 있다. 동영상이 1,000개 정도 올라가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애인 미술품을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몰 꿈꾸는 파랑새들이 입점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핵심 역량은 공동체에서도 확인된다. 돈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공동체는 사람 중심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묘한 덕목이다. 돈이 중심이 되면 사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존엄한 인간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된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올 하반기 문을 여는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대규모 K-팝 공연장이 문을 연다. 인천공항 권역에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뮤지션들도 활동하는 공연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장애인 문화재단이 필요하다. 스웨덴 등에서 이미 실행에 옮긴 장애인 문화재단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장애인들도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자신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누리게 된다. 소통은 핵심 역량 중에 하나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2023년 1월 30일 국민일보 편집국 부장기자 겸 국민 엔젤스 앙상블 단장 정년퇴임 이후 온라인 건물주들의 방을 살펴본 결과 60대, 70대, 80대 왕초보들이 초보들에게 배우는 다양한 강사 시장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됐다. 기자 생활과 같은 특수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글쓰기 교실을 열고 유튜브 콘텐츠 1000건을 생산해낸 유튜버의 활동을 편집이 필요 없는 유톡스타의 세계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온라인 건물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스스로 고민해야 콘텐츠가 나온다. 직접 쓴 사망기사다. 언론인 정창규는 2040년 1월 2일 사망했다. 향년 77세. 그는 2009년 한국장애 분야 문화예술계를 대표해 스웨덴 스톡홀름시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복지 및 문화예술 생태계를 주창해왔다. 2011년 영종예술단 창단을 계기로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 초대 대표 이사를 역임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꿈꾸는 마을의 각종 공모 사업을 주도하고 실행했다. 2015년 전문예술법인 전화를 이끌었다.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등록단체가 된 뒤 모금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1991년 11월 국민일보에 입사했다. 2023년 1월 편집국 부장기자로 정년퇴임했다. 기자재직 시 우리 아이가 눈을 맞춰요. 마이너리티의 희망 노래, 차별 없는 세상, 공정사회를 위한 문화복지 등을 출판했다. 2008년 현직 기자로는 최초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순복음 평강교회를 개척했다. 2010년 5월 22일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직 기자로는 최초로 사회복지 1급 자격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 사업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정부 포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2019년 국민일보사에서 언론사 최초로 중증발달장애인 5명을 연주자로 고용할 때 국민 엔젤스 앙상블 단장을 맡아 다양한 기업에서 장애인 예술당을 운영할 수 있는 롤 모델을 제시했다. 2022년 9월에는 발달장애인 청년 미술작가 9명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네이버 쇼핑몰 꿈꾸는 파랑새를 통해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들의 신축 건물 미술품 사업 확장에 기여했다. 그는 2021년 한국장애인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전문 강사가 됐다. 2022년 50곳, 2023년 52곳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강사 지원 공연형 장애인식 개선 법정 교육에 앞장서 왔다. 유튜브 정창교 유톡스타가 인기를 끌었다. 정성결 50대 꿈성장방 등에서 50대부터 80대까지 인생 이모작에 나선 사람들에게 온라인 강의와 글쓰기를 통해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정창교 강사는 시한부 인생으로 남은 생애가 6개월에 불과하다면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책을 기반으로 한 VOD를 제작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잘생긴 얼굴에는 없는 과묵한 어린이들의 멘토가 돼 어린이 눈높이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정창교 목사는 남은 생애 동안 평생의 실행 과제로 삼아온 장애인이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명성교를 사례를 중심으로 선보이는 데 열중했다. 당신의 숨은 동기를 찾아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한 발짝 멘토로 나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전거 낙상사고로 발생한 고관절 골절로 78일 동안의 병상 생활을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린 생명에게 실오를악이 한 개도 다치지 않게 하고 내가 다친 것에 감사했다. 나는 1,000만 원 규모의 실비보험을 사용해 병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의 행복감을 지울 수 없다. 내가 병원과 일상생활 사이에서 한 일은 병원 1층에 있는 갤러리 카페에서 사진을 찍고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들의 전시 활동을 위해 주인에게 전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나의 존재 이유다. 그것으로 인해 나도 행복하다. 정창교 멘토는 영종예술단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16년 멘티 이기호식에게 무대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멘토상을 받았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받은 것이다. 병원 생활하기 전부터 시작된 다이어트를 통해 10kg를 뺀 것도 보람이다. 현재의 내 몸이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던 시점에서 측정된 몸보다 다소 가벼워지고 있다는 점이 행복한 느낌을 제공한다.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2022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청 지갤러리에서 발달장애인 청년 작가 9명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이 일이 계기가 돼 같은 해 9월 대기업 취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갤러리 대관 신청을 한 결과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됐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 이모작. 50대부터 80대까지 인생 이모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지름길을 공유한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었다. 현재는 10명 수준이지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현숙 멘토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때는 눈물이 났다. 정성졸 멘토는 100명이 넘으면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1:1 심화 교육 과정에서 오픈톡방에 참여자를 늘리는 일에 대한 간절함을 듣고 앞당겨 이름을 올렸다. 500명까지는 솜결 멘토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1000명 돌파는 콘텐츠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우선 100명씩 늘려가기 위한 오픈 채팅방 강의에 집중하겠다. 4월 50대 정성결 꿈성장방에서 편집하지 않는 유튜브 영상 제작 방법을 강의하고 성공적으로 데뷔하겠다. 성현쌤 전병천 씨도 아마존 셀러에서 온라인 건물주로 변신해 1개월 15일 만에 1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도 성현쌤 오픈 카톡방에서 정창교 메신저가 경험한 이야기, 노하우를 톡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 발짝 앞서가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강의 요청은 계속 이어진다. 창조자로 살게 하는 힘. 전자책은 기존 출판 시장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다. 나는 이미 단행본 4권을 출간했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지 꿈꾸는 사람들은 33권을 발간했다. 상반기 중으로 17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심청이 마음학교의 임정희 박사 등과 함께 용서를 주제로 한 공저 전자책, 종이책을 동시 출판한다. 두 번째 작품은 실업급여가 끝나는 11월 이후 금홍 전자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시대에 평생 직장인 중앙 일간지 취재기자로 일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책을 쓰고 있다. 솜결 멘토가 제시한 핵심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23가지 질문이 뼈대가 됐다. 역사 속의 인물 중에서 우리 민족의 말하기를 위해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임금처럼 영향을 준 사람이 또 있을까? 타깃을 정하되 핵심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글쓰기에 몰입하겠다. 죽을 때까지 내 사유에 초점이 될 만한 것은 행복이라는 키워드다. 그만큼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 웃음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웃으면 진짜 웃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글쓰기 교실 정강민 강사의 말처럼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선고를 듣는 순간부터 슬픔을 밀어내고 거기에 무조건 웃었더니 몸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웃어야 산다. 웃자. 슬퍼도 웃자. 눈물이 핑 돌아도 죽지 않기 위해 죽어가는 내 몸을 살리기에 웃자. 나는 누구에 의해 조종되는 사람이라 아니라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 자존감은 내가 지킨다. 온라인 건물주로 가는 여정에서 핵심 가치는 소통, 공동체, 지속가능성, 집요함, 투명성으로 최종 확장됐다. 이미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블로그가 1인 기업의 콘텐츠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행이 답이다. 블로그 1인 1포가 1방문자 200명, 서로 이웃 약 4,000명 시대를 열었다. 유튜브 콘텐츠 1000개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 조회수 1000회를 기록하는 동력이 되었다. 1시간짜리 영상을 본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 실행했더니 사람들이 움직였다. 신문기자 초년병 시절
아침 보고를 마치고 눈을 붙여 라는 금과 옥조 같은 행동 요령이 유행했다. 아무런 보고도 없이 연락이 안 되면 문제가 되지만 일단 보고를 한 뒤 잠드는 것은 허용됐다. 그런 치열함이 31년 2개월의 사건 기자 생활을 지탱하게 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의 죄로부터 장애인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다.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전에 증거를 근거로 따지듯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칭찬을 해주는 그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나에게 목숨을 준 절대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절제자가 주는 그 힘으로, 간절함으로, 치열함으로 실행을 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행이 답이다. 나오며 1963년생들의 정년퇴임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로 4차 산업시대에 참여하려는 60대, 70대들을 인터넷 강의 때마다 곳곳에서 만난다. 곳곳에 인터넷 건물주를 생각하고 배우는 시니어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 60대, 70대들에게는 쉬운 말로 쉽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 대구의 70대 블로그는 60세 은퇴와 함께 바로 온라인 건물주의 세계를 알고 준비하는 모습이 부럽다고 했다. 나는 4월 정성걸 멘토의 약 800명이 넘는 온라인 건물에서 전자책을 갖고 글쓰기 교실을 열게 된다. 정성결 멘토가 오늘은 왜 단톡방에서 볼 수 없냐고 카톡방에 글을 올렸다. 즉각 답을 전달했다. 나는 정성결 50대 꿈성장방 부방장이다. 아마존 셀러에서 온라인 건물주로 변신한 뒤 1개월 15일 만에 1,500명의 회원을 확보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화에 성공한 성현쌤도 유튜브를 쉽게 올리는 영상에 대한 화법을 자신의 오픈톡방에서 강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나는 올해 안에 500명 정도의 온라인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전자책과 유튜브를 융복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하게 됐다.